인제의대 구본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I를 이용한 강성 척추염 연구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강남 선생님께서 과거를 얘기하셨다면 저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공지능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참고를 해봤는데 마땅히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없었는데 마침 이제 자마라는 그 의학 잡지에서 그 인공지능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AI가 미래의 의료 및 의학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분류 수준의 AI입니다. 강성 척추염이냐 아니냐 정도의 그런 분류 수준이고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시급한지 결정하는 그런 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학은 완전히 달라질 거고 언젠가는 의사들이 강성 척추염이나 그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놓쳤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현실적인 AI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좀 코로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저희 병원이었고요. 2020년도에 처음 3월 달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되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병원 앞이었고 경찰까지 모두 와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랬던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 때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염병의 확산을 추적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어떤 대응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영상 진상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였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수리과학연구소에서 코로나의 확산을 연구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의학 분야에서 현재 지금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왔느냐를 보시면은 물론 굉장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도전할 부분도 있고 현실 지금 상황에서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성 척추염 안에서 과연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왔느냐를 보시면은 진단 면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는 있었습니다. 논문들도 많이 발표는 됐지만 아직 휴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아직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성 척추염의 가능성 있는 환자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알고리즘은 개발은 돼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약을 썼을 때 어떤 분들이 더 좋은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좀 맞춤 치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어서요. 데이터가 굉장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데 합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영상 분석은 이거는 강성 척추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질병군에서 영상 관련한 판독 부분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조만간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류마티스내과 선생님들께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은 강성 척추염 관해서는 척추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생물학적 재질을 썼을 때 어떤 분들이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했었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고 척추의 엑스레이를 보고 어느 정도 손상이 돼 있는지 이것을 점수화하는 자동으로 판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연구 결과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성 척추염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할까를 그냥 다른 여러 가지 문헌도 검토해보고 저도 좀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조기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하면은 그만큼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당연히 그러면서 의료 비용도 절감이 되면서 오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진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이게 정말 강성 척추염이 나빠진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원인인지 그런 병원을 방문해야 할 상황들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언제쯤 적절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별 환자에 대한 맞춤 치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약물을 찾아서 그 환자분께 처방을 내리는 그런 알고리즘도 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당연히 최소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개발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도 개발이 될 겁니다. 효과가 좋고 빠르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대를 개발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치료 약물을 확보해서 강성 척추염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직접 인공지능 뭐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뭐 같이 연구도 많이 했던 분들을 보시면은 다른 여러 병원 선생님들도 있고요. 뭐 컴퓨터공학과도 있고 통계학과, 뭐 융합연구소, 뭐 자원은행, 그리고 뭐 경영대학원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인공지능 관련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같이 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생각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의 그런 참여가 있었고요. 실제로 강성 척추염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희귀 질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치료 방법도 개발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의사들이 이렇게 물론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강성 척추염의 좀 인식을, 어떤 강성 척추염의 질환과 관련된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만나보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강성 척추염이란 병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도 많이 알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어떤 이 분야에, 그러니까 여러 분야 안에서 어떤 분들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